그깟 50만 원 주면서 나를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너희만을 위해 살아야 해? 5년의 헌신, 당연한 희생이 된 어느 노모의 절규. 자식의 꿈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엄마. 정희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 7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이제는 친정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년 전 딸과 사위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영이가 꿈꿔왔던 해외 지사 발령을 받게 된 거죠. 사위 준호는 그런 아내의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딸은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저희 꿈을 이루고 돌아오면 그때는 효도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의 도움만이 그들의 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기꺼이 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황혼 육아는 3년을 훌쩍 넘어 5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동트기 전 차가운 부엌에 서서 딸 내외가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새벽 6시 저는 홀로 밥을 짓고 며칠 전부터 끓여둔 국을 데우고 반찬을 차려 식탁에 올렸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지만 요즘 들어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시 반쯤 되면 딸과 사위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는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늘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만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아침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아, 맞다. 애들 도시락에 과일이랑 채소 꼭 챙겨주세요.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죠? 매일 쏟아지는 지영이의 요구사항은 제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해서 무뎌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 몸은 하나인데 해달라는 것은 어찌나 많은지. 그들이 출근하고 나면 잠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잠꾸러기 손주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는 일은 매일 아침 벌어지는 전투와 같았습니다. 두 녀석을 겨우 옷 입히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겨우겨우 아이들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고 나면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질러진 거실과 부엌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아이들이 먹다 남긴 것에 대충 밥을 비벼 먹고 나면 수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동네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자주 가는 병원이라 의사 선생님은 매번 제게 손주 보는 일을 그만하라고 권유했지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겠어요. 아파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엄마 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막내 손주 서준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불덩이 같았죠. 저는 밤새도록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잠든 서준이의 곁을 지키며 1시간마다 열을 확인하는 것은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행여나 열이 더 오를까봐 밤새도록 노심초사하며 한숨도 못 자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열이 내렸고 저는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딸 지영이가 제 피곤에 쩔어 있는 얼굴을 보더니 걱정은커녕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애가 아픈데 왜 병원 안 가셨어요? 위험하게 집에서 재우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밤새워 아이를 돌봤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질책뿐이었으니까요. 내가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애를 돌봐봤어? 나도 사람이야. 지영아, 내가 바라는 건 애가 아프든 말든 병원에 데려가라는 거야? 그럼 차라리 내가 애를 봐.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엄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딸의 억울하다는 듯한 반응에 저는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가슴속에 쌓아뒀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아, 너희 꿈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어. 그런데 너희는 내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내 몸은 늙고 여기저기 아픈데 한 번이라도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니? 고맙다.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서운해.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해봐야 감정만 상할 것 같아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큰 손주 지훈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가 친구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퇴근한 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지영이는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지훈이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요즘 지훈이가 부쩍 예민해졌다고 하던데요. 애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돌보기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하나 싶어 서운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서운하다. 그리고 애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혼낼 수도 있지. 그런 참견까지 하려면 나한테 애 봐달라고 하지 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선생님 전화 받고 속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점점 쌓이는 갈등에 저는 지쳐갔습니다. 딸은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저는 그런 오해와 불신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작은 잘못 하나까지도 저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의 희생은 당연해졌고 저의 존재는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도우미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간의 냉전 끝에 마침내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딸이 제게 또다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제게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그 태도에 저는 지난 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힘들겠지. 너도 일하고 애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너만 힘들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인생 다 내려놓고 너희 집에 와 있는 거야. 나도 이제 많이 늙었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깟 50만 원 주면서 나를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너희만을 위해 살아야 해? 집에 오면 청소돼 있고 밥 차려져 있고
애는 씻겨져 있으니 애는 그냥 혼자 크는 줄 알았지. 너랑 신랑은 마냥 편하잖아. 안 그래? 딸은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참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번에는 져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주말, 며칠간의 냉전 끝에 지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지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애들도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엄마가 봐줘서 좋았고, 그런데 정작 엄마가 힘들다는 걸 생각 못 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해외 지사 발령을 받게 된 건 제게 너무나 큰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 꿈만 생각했고,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의 욕심 때문에 엄마의 삶을 잃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 책임질게요. 시간제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아이들도 제가 직접 돌볼게요. 그리고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는 매달 좀 더 챙겨드릴게요. 진작 엄마 생각을 못 해드려서 정말 미안해. 저는 지영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지영아, 너희가 엄마 마음 알아줬으면 그걸로 충분해. 너희도 한창 돈 들어갈 때잖아. 그냥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이후 딸과 사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다 제가 깜빡 잠들곤 했던 자리에 사위가 쭈그리고 앉아 책을 읽어주었고 딸은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물리치료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수다를 떨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눈치를 보거나 혹시나 아이들 돌봄에 소홀했다는 오해를 살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대화만이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황혼 육아를 졸업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